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남편과 차별받던 시누이들의 괴롭힘에 아내가 해결해주지만 결국 우유부단한 남편의 태도에 실망을 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시누이가 3명 있습니다. 남편은 그 중에 막내인데 시부모님이 어렵게 낳으셔서 시누이들하고 차별을 두셨나봐요. 어머님은 줄줄이 딸을 낳아서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많이 당하고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결심을 하고 애를 하나 더 낳았는데 그때 신랑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들을 낳고서야 그때부터 어머님이 길을 펼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신랑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시누이들은 예전보다 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힘도 없을 뿐더러 할머니 눈치 보느라 동생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동생을 위해서 다 했다고 해요. 할머니 살아계실 동안은 그렇게 눈칫밥을 먹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시누들의 복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누나들이 부모님 모르게 틈만 나면 때리기도 하고 심부름은 혼자서 도맡아서 했다고 해요. 누나 하나도 아니고 셋한테 시달리던 신랑은 결국 초등학교 6학년 때쯤 가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때야 누나들의 횡포를 알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서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사춘기 때는 부모님 보호 속에 지내다가 누나들이 하나둘 시집을 가고 이 사람도 군대를 다녀와서는 서로 괴롭힘이란 것이 없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시작하자 누나들이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선 갚지를 않았다고 해요. 저와 연애 때도 누나들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대신 주문을 부탁하고 돈까지 입금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것을 또 그대로 해주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만 있다가 제가 그랬어요. 자기야,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해서 그러는데 왜 자기 누나들이 해달라고 하는 거 거절을 못하고 다 해주고 그래? 아, 그냥 누나들이 바쁘니까 내가 좋아서 해주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리고 결혼한 누나들의 생활용품들을 대신 주문해주는 동생이 어딨냐? 여기 있다 하면서 장난을 치더군요. 그땐 이 사람이 싫어하지 않고 그냥 누나들을 위해서 하는 줄 알고 정말 착하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빈도가 많아지고 나중에는 남동생이 연애하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자기들 애를 대신 봐달라고 부탁까지 하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 좋아서 하는 거 맞아? 사실 다 사정이 있어. 도대체 사정이 뭐길래 누나들이 이따위야? 했더니 앞전에 얘기한 대로 가정사를 다 말해주더군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신우들이 끝까지 괴롭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혹시라도 결혼 후에도 이렇게 누나들한테 끌려다닐 거면 결혼 없던 걸로 해. 선포를 하니까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노력해볼게. 나도 누나들이 나 때문에 어릴 적에 힘들었던 것이 미안해서 나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누나들이 이제는 오히려 당연하듯 하니까 사실 나도 지쳐. 이젠 거절해볼게. 그래, 거절을 해. 처음이 어렵지 자꾸 하면 하게 돼 있어. 그리고 자기가 너무 다 받아주니까 누나들이 그렇잖아. 잘할 때 차별받으면서 사랑받고 자란 것이 자기 탓이야? 어른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을 왜 자기한테 그러냐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긴 시간을 누나들이 이러는 것도 자기 탓도 있어. 네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 내가 변하면 누나들도 변하겠지? 그럼 변하지. 그런데 어떻게 거절을 하지? 으이그, 그것까지 내가 가르쳐줘야 해? 누나들 성격 같은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이것저것 다 무조건 안 된다고 거절해 라고 했더니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더군요. 착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땐 착하다는 것이 더 커서 멍청이랑 결혼까지 했네요. 제 앞에서 몇 번 거절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 해결되어 가고 있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신랑이 언젠가부터 집으로 받던 카드 명세서를 회사로 바꿔 놓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조회를 해봤더니 또 누나들 심부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이혼 말까지 나오면서 싸웠어요.
내가 말했지? 너 이런 식으로 하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이미 결혼했으니 이혼을 해야겠네? 아니, 그게 아니고 잘못했어 하고 싹싹 빌더군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시누이한테 저도 똑같이 복수를 해줬어요. 형님, 저 오늘 시간이 안 돼서 깜빡하고 쌀을 저희 친정 엄마가 부탁했는데 주문을 못했어요. 주문 좀 해주세요. 저는 신랑이 누나들 심부름을 쭉 해오고 있다는 것을 모른 척하고 전화를 해서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주문을 해주더군요. 주문을 하시고 나서 입금 계좌를 보냈더군요. 저는 쌀을 받고도 이틀이 지났는데도 형님한테 입금을 하지 않았어요. 시누이 둘한테도 값나가는 생활용품들만 골라서 입금을 부탁했더니 아무런 의심 없이 해주더군요. 둘 다 큰 신우와 마찬가지로 계좌를 보냈는데 저는 둘한테도 입금을 하지 않았어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설마 입금은 안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자꾸 빚 독촉하듯이 문자가 와서 답장을 보냈어요. 형님, 이 사람한테 얘기 못 들었어요? 저는 신랑이 돈 입금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입금 안 했어요. 그동안 자기가 누나들한테 해준 거 이 쌀값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는다고 내버려 두라고 하던데요. 아니, 이 자식이 그랬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쌀을 한꺼번에 일단 끊어 하면서 급하게 끊더군요. 사실 쌀을 1년치를 친정 거 저희 거 시켰거든요. 큰 돈이니까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주고 뒤통수를 치니까 열받아서 남동생한테 바로 전화를 하더군요. 전화를 일부러 못 받게 했더니 문자로 쌍욕을 해대고 나중엔 셋이서 들어와서는 문자로 난리를 치더군요. 끝내 전화 받지 않고 시댁 모임에서 만났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보는 거라 시누이들의 공격이 저에게까지 오더군요. 저는 그딴 거 하나도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맞불 작전으로 나갔어요. 시누이 시부모님만 보이지 않으면 옛날 얘기라면서 자꾸 신랑을 뭐라고 하더군요. 야, 이 새끼야, 결혼했다고 이제 누나들 말도 안 듣고 넌 네 마누라가 그렇게 무섭냐? 내가 뭘 하면서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하길래 제가 나섰어요. 형님, 이제 동생이 결혼했으면 말투나 행동에 조심해주세요. 저도 있는데 새끼가 뭐고 머리를 쥐어박는 행동 너무 무례한 것 같아요. 큰 시누이가 제 말에 발끈해서는 너 진짜 보기보다 당돌하다? 우린 원래 이런 식으로 대화해왔어. 싫으면 네가 귀 막고 눈 감아. 그럼 형님도 시댁에서 저처럼 이런 대접 받으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왜 가만히 있냐? 난 그런 거 못 참아. 그래요? 저도 못 참으니까 그만하시라고요. 네가 못 참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혼이라도 할 거냐? 내가 왜 이혼을 해요? 형님 때문에요? 절대 안 하죠. 만약 한다면 이 사람 때문일 거예요. 저 인생을 그렇게 쉽게 살진 않아요. 와, 얘 말하는 거 봐봐 하면서 시누이 셋이서 눈을 치켜뜨고 저를 보더군요. 저번 일을 가지고 따지고 싶은데 제가 모르고 있는 줄 알고 그 일을 묻어두더군요. 저도 눈이 찢어질 듯 정도의 힘을 주고 쳐다봤어요. 제가 꺾이지 않자 갑자기 남동생 등짝을 치더군요. 이 새끼가 요즘 왜 말을 안 들었나 했더니 뒤에서 다 조정을 했구먼. 저는 성질이 나서 미친 듯이 고함을 쳤어요. 아, 그만하라고요. 방에 주무시러 가신 부모님들이 놀라서 뛰쳐나오셨고 시누이들도 놀란 눈치더군요. 아버님이 기분 좋게 술 먹고 왜들 소리를 지르고 그래? 하시더군요. 시누이는 억울하다는 듯이 아버지가 자꾸 아들만 위하니까 이것들이 위아래 없이 저한테 대들잖아요. 너 진짜 그랬어? 저는 이때 제대로 엿먹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늘 같으신 형님한테 그러겠어요. 술을 과하게 드신 것 같아요. 했더니 다른 시누이 년들이 야, 너 무섭다. 언니 술 2잔밖에 안 먹었어. 내가 두 눈으로 봤는데 너 어떻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냐? 형님들 너무하세요. 저한테 왜들 그러세요? 저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너무들 하세요. 신랑을 그렇게 잡더니 이젠 저까지 잡으시려는 거예요?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버지 나이 많은 큰 신우 등짝을 한 대 때렸어요. 네가 문제야. 네가 중심을 못 잡고 이러니까 딸년들도 따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 그동안 나 몰래 동생 괴롭혔단 거야?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이 집안은 무식하게 등짝이 무슨 동네 북인지 자연스럽게 등짝을 때리더군요.
등짝을 맞은 시누이 저를 째려보면서 너 내가 가만히 안 둬? 하더니 짐을 챙겨서 나가버리고 남은 시누이 둘도 시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다신 집에 안 와요? 하면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동안 신랑이 시누들한테 겪은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했어요. 아버님, 신랑이 바보 멍청이같이 누나들한테 많은 돈을 빌려주고도 못 받고 잔심부름도 그동안 해왔더라고요. 솔직히 어릴 때 차별받은 걸 가지고 그걸 보상받으려는 심보를 가지고 지금까지 괴롭혔나봐요. 이젠 아버님도 아셨으니까 중심을 잡으시고 이 사람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자식은 다 똑같은 건데 제가 봐도 심할 정도로 차별은 있었던 것 같아요. 형님들이 믿기는 하지만 불쌍하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신경 좀 쓰세요. 했더니 시아버지 똑순이가 집에 들어왔다 하시면서 좋아하시더군요. 어머님한테도 한 소리 했어요. 어머님도 여자니까 형님들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어머님 서름 저희가 다는 알지 못하겠지만 형님들 마음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님 것 같아요. 너는 모른다. 아들 못 낳아서 받은 서름. 딸년들도 그래. 자기들도 결혼해서 자식들 낳아서 키우면서 날 왜 이해를 못하니? 어머님, 형님도 자식 키우지만 아들, 딸 차별 안 하잖아요. 저는 어머님이 아버님보다 더 많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적어도 엄마라도 딸들을 감싸 안아주셨다면 형님들이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동생을 괴롭혔겠어요? 부모님 때문에 아들이 힘들잖아요. 라고 했더니 두 분 다 말이 없더군요. 그렇게 큰일 있고 나서인지 신우들은 남동생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큰일이 있으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했지만 다행히 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신랑놈의 행동 때문에 캄캄한 결혼 생활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누나가 작심하고 신랑한테 사기를 친 겁니다. 어차피 아버님한테는 눈밖에 나서 도움을 받지 못할 거 뻔하니까 남동생을 꼬드겨서 보증을 서게 한 겁니다. 그것도 누나 셋이서 작정을 하고 말입니다. 저한테는 비밀을 철저하게 속이라고 했는지 말을 안 했는데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먹고 와서 다 불더군요. 저는 이대로 끝내는 것은 억울할 것 같아서 아버님께 사실을 다 알리고 신랑놈과도 이혼을 했어요. 신우들은 아버님한테 엄청 맞고 아버님 재산도 다 기증을 했으면 했지 절대 딸들한테는 주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사람은 큰일을 겪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더군요. 이놈과 끝까지 살다가는 남편이 아닌 큰 아들을 떠안고 살게 되겠더라고요. 우라질 착하고 힘든 것은 다 부모나 저한테 기대는 이 사람. 상속받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더군요. 훗날 재산 때문에 또 얼마나 누나들한테 당할지 안 봐도 보이네요. 결혼 생활에 시누이, 시부모님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우유부단하고 착하기만 한 신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시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일찍 혼자가 되셨는데도 재혼하지 않고 혼자서 아들과 딸을 키우셨어요. 어머님과 첫 만남 때도 시어머니는 자식들 자랑에 시간 가는 줄 모르시더라고요. 혹시라도 남한테 아버지 없이 컷하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까봐 어릴 때는 예의부터 시작해서 교육까지 신경 안 쓰신 것이 없게 키우셨다고 해요. 저는 어머님 혼자 애 둘을 키우기 힘드셨을 것 같아서 어떻게 혼자서 애 둘을 키우셨냐고 물어봤더니 다행히 시어머니 친정 쪽이 부자여서 애들 키우는 데는 금전적으로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어머님도 일을 쭉 하고 계셔서 거의 친정 부모님이 키워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저희 결혼하면 따로 살게 해주고 친정 엄마처럼 해줄 테니까 어려워 말고 자주 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어머님이 너무 쿨하셔서 이 남자랑 결혼하면 시월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연애 때는 어머니랑 밥 먹자고 해도 나중에, 뭘 같이 하자고 하면 나중에, 뭘 해드리려고 하면 나중에 하시면서 다 미루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이 결혼하면 나중에 다 할 건데 뭐하러 서두르냐고 하시면서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해드려야겠다 마음먹고 챙겨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도 거의 뵙지 않았어요. 워낙 바쁘신 분이다 보니까 그런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시어머니의 모든 것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한 거예요. 뭐든지 저랑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로 알아가라는 단계라고 생각해서 없는 시간도 내서 같이 밥도 먹어드리고 네일숍도 같이 가지고 옷 사는데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몇 달을 하다 보니까 제 생활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과 단둘이 데이트를 한 적이 언제인가 싶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시어머니 전화 오면 일부러 피하곤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회사 앞에 미리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의 회사 회식 자리도 어머님 때문에 가지 못했어요. 주위에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해서 다 해봤지만 다 소용이 없었어요. 너무 저한테만 집착 아닌 집착을 하셔서 너무 귀찮기도 하고 남편한테도 화가 나서 말을 했어요. 자기야, 어머니 나한테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아. 뭘 말을 그렇게 하냐? 네가 좋아서 그러는 거야. 너한테 뭐 하자고 하면 말 다 들어주니까 좋아서 더 그런 것 같아. 거절 못하고 계속 말을 들어드려서 그런가? 그런데 솔직히 어머니 거절할 수 없는 이유를 대고 나한테 해달라고 하니까 거절을 못하겠어. 네가 거절 안 하니까 그럴 거야. 누나한테는 전화도 안 하시는 분이야. 예전에 우리 연애 때도 그랬잖아. 이제는 딸처럼 생각하겠다고. 너도 좋다고 하니까. 진짜 네가 딸이라도 된 것 같아서 저러시는 거야.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방법을 차차 찾아봐야지. 그건 그렇고 자기 왜 자꾸 어머니랑 나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게 하는데? 엄마가 미리 전화해서 나는 나오지 말라고 하던데 내가 끼면 재미없다고.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하셨다고 해도 그렇지. 나 아직까지는 어머니 어렵고 불편해. 알았어. 다음엔 같이 가도록 할게. 저는 이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새끼가 또 저랑 시어머니랑 단둘이 만나게 하더군요. 저는 분명히 신랑한테 같이 만난다고 해서 약속 장소에 나왔는데 어머니만 계셔서 열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서 잘해드리고 딸이 있어도 시누이가 워낙 냉정하고 살갑지 않으니까 외로우셔서 저한테 저러시나 싶어서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너무 지치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친정 엄마랑도 이렇게까지 해보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랑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자꾸만 저희 친정 엄마가 떠오르더라고요. 학창시절엔 공부하느라 엄마랑 시간을 못 보내고 대학 가서도 친구들 좋아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고 연애 때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빠져서 가족은 보이지도 않았던 터라 엄마랑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랑 같이 있다 보면 자꾸만 엄마 생각에 미치겠더라고요. 엄마에 대한 죄송함에 너무 힘들고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서 시어머니한테 용기 내서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엄마랑 약속한 게 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오늘은 그냥 어머니랑 약속 못 지키니까 이 사람 불러서 같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널 보려고 다른 약속 취소하고 왔어. 죄송해요. 이 사람 문자해보니까 나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같이 식사하고 가세요. 하고 저는 시어머니가 제 옷자락을 잡고 있는데 손을 떼어냈어요. 정말 처음이 힘들지 하니까 되더라고요. 어떻게 거절을 할까 어려워서 그동안 참아왔는데 아닌 것은 애초에 싹을 잘라버려 했어요. 저는 곧바로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 엄마를 보는데 정말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제 눈물을 닦아주는 엄마 손을 만지면서 손톱을 보니까 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엄마는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걱정을 한가득한 얼굴을 하고선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엄마 얼굴을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던 적이 언제였나 싶더군요. 별일 아니라고 안심시켜드리고 저녁 맛있게 준비해서 먹고 집에 왔는데 헉, 시어머니 집에 안 가고 저만 기다리고 있더군요. 어머님, 왜 집에 안 가시고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기분이 상해서 도저히 그냥은 못 갈 것 같아서 왔다. 너 내가 중요하니? 니네 친정부모가 더 중요하니?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질문에 대답조차 하기 싫더라고요.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니? 내가 그랬지? 내가 네 친정엄마 노릇까지 다 해준다고. 그런데 친정을 가버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네가 이럴 수가 있니?
듣고 있자니 너무 화도 나고 어이가 없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는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어머님이 잘해주셔도 당연히 살아계시는 제 부모가 먼저지. 왜 어머님이 먼저예요? 저 어머님 딸 아니고요. 며느리예요. 그동안은 어머님 혼자서 형님하고 이사랑 키우셨다고 하니까 내심 같은 여자로서 안쓰럽기도 하고 대단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잘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한 거라고요. 저 어머님 소유물이 아니라고요. 너 진짜 이럴 거야? 난 너 딸처럼 생각해서 잘해줬더니만 네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어머님, 아들, 딸도 안 하는 걸 제가 그동안 다 해드리고 있었는데 더 뭘 바라시는 거예요? 넌 며느리이자 내 식구니까. 어머님이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 이 사람이랑 결혼했지 어머니랑 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거예요. 난 네가 한 말 하나도 못 들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시고는 나가시더라고요. 신랑도 없는 집에 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할 말 다 했으니까 그냥 가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랄 때 워낙 공주 대접을 받고 자라서 자기밖에 모르고 남의 감정 따위는 관심도 없는 분이라 제 말 따위는 아예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화를 냈는데도 놀라기는커녕 자기 감정만 내세우기 바쁘더군요. 시어머니가 가고 난 후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신랑이 들어왔어요. 비번을 알려준 것도 화가 났고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를 온전히 나한테 떠넘기고 어딘가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따질 것도 있어서 이날 나를 잡았다 생각하고 따졌어요. 자긴 어머니랑 밥을 먹었으면 집으로 모셔다 드려야지 어딜 갔다 온 거야? 아니, 엄마가 다른 데 간다고 해서 내려드렸지. 그럼 어머님이 우리 집 비번 어떻게 알고 들어와 계셨을까? 아, 그게 말이지. 아이씨, 에라 모르겠다. 그래, 내가 알려드렸어. 자긴 어딜 가고? 나? 잠깐 누구 좀 만났어. 누구? 너가 모르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누구? 운동하는 친구. 여자? 바로 여자라고 해서 그런지 이놈 놀라더군요. 응. 너 바람 피우니? 아니야, 그냥 할 얘기 있다고 해서. 사실대로 말해라. 다 까면 나오는데 왜 자꾸 말 돌려? 나 그렇잖아도 너네 엄마 때문에 힘든데? 너네? 너 말 심하게 한다? 이때다 싶은지 말꼬리를 잡으면서 말을 돌리더군요. 넌 이 상황에 내가 말을 이쁘게 해주기를 바랬냐? 그냥 잠깐 만난 사이니까 오해하지 마. 정리할게. 아니, 정리하지 마. 계속 만나. 그리고 갈 때까지 간 거 같은데 잠깐 만난 사이라고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니? 그쪽도 가정이 있으니까 하고 신랑이 순간 말실수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가정이 있는 여자랑 그렇게 가볍게 만났다는 거지? 서로 가정이 있으니까. 좋았겠다. 부담 없이 만나서. 그런데 어쩌지? 이젠 그 부담을 좀 느껴야 할 것 같네. 그 여자 집은 건드리지 마라. 가볍게 만나서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아님 그 여자 다치는 거 가슴 아파서 그러는 거야? 너 철부지 같은 엄마 나한테 떠넘기고 넌 미래를 즐겼다 이거지? 지금 너 설마 네 엄마 책임져줄 여자 찾아서 결혼한 건 아니지? 왜 이런 기분 더러운 생각이 들지? 너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준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그냥 실수였어. 너 나 잘못 건드렸어. 너 같은 자식은 콩밥을 제대로 먹어야 정신을 차려. 그래서 날 신고라도 하겠다는 거야? 응, 벌써 했는데? 하자 바로 벨이 울렸어요. 사실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아내가 어떤 미친놈한테 미쳤는지 바람이 난 것 같아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뭔가 꺼림칙하게도 저희 신랑이랑 그렇고 그런 것 같은데 물증을 못 잡아서 그러니까 살짝 한번 물어나 봐달라고 신랑의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이놈이 자기 친한 친구의 부인과 바람이 났던 겁니다. 결국 그날 칼부림까지 나서 그 남자 부인이 자기 남편 말리다 칼에 찔려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경찰 오고 난리가 아니었죠. 다행히 여자는 죽지 않았어요. 신랑놈 저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이혼에 동의하더군요. 이혼하고 일주일 후 짐 다 정리하고 저는 따로 나와서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 자기화가 풀렸는지 뜬금없이 저한테 아들 이혼한지도 모르고 전화를 했더군요. 이혼 소식도 알려드릴 겸 받았어요. 네? 나와라.
내가 끝까지 내 말 듣지 않으면 그 집 다 빼버릴 거니까 알아서 해. 다짜고짜 나오라고 하더군요. 정말 4차원인 시어머니 아무것도 모르시고 있구나 어떡하나 싶더군요. 사실 그 집 시어머니가 해준 건데 이혼할 때 위자료로 제가 다 받았거든요. 저는 더 이상 받을 것도 줄 것도 없으니까 저 바빠요. 그리고 아직 소식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저 이혼했어요. 아드님한테 자세한 얘기 들으세요? 하고 전화를 끊고 번호 차단해 뒀어요. 이미 회사도 사정이 있어서 옮긴 상태라 시어머니 저를 찾아 헤매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 이후론 뒷일은 전혀 모르고 저도 저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어서 전 남편 소식도 몰라요. 아마도 전 시어머니는 집 날아간 거 분통 터져하고 있을 것이고 전 남편은 콩밥 좀 먹지 않을까 싶네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세 번째 영상입니다. 남편을 지인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자기 연애하는 여자는 항상 엄마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얼마 만나지 않았는데 자기 엄마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조금 불편하고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만날지 그만 볼지 고민되어서 나중에 만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는 관계를 계속 지속하기가 그렇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 좀 그러했지만 첫인상 느낌도 좋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그냥 만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게 되었는데 어머니 첫인상이 굉장히 좋고 엄마라고 하기엔 너무 젊어서 나이 많은 누나라고 해도 믿겠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머님이 결혼을 일찍 하셔서 젊었던 거더라고요. 그때는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지 않고 긴장한 탓에 물어보는 말에만 답을 드렸네요. 그렇게 낮에 식사를 같이 하고 나서 커피숍에 가서는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 저녁이 되었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어머니는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같이 계속 우리와 있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남자친구한테 눈치를 줬는데도 자기 엄마한테 가라는 말을 안 해서 결국 저녁까지 같이 먹고 헤어지게 되었어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도 들었지만 워낙 유쾌하신 분이셔서 그런지 분위기가 불편하거나 힘들진 않아서 더 신경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에 만날 때도 자기 엄마를 모시고 나오는 거예요. 저와는 상의도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선수쳐서 수정씨 놀랬지? 아니에요. 그렇게까진 아니지만 그래? 그럼 우리 같이 영화 보자. 나 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마침 우리 미니도 본다고 해서 같이 나왔어. 그리고 수정씨한테 말한다고 하는 거 내가 말린 거니까 뭐라고 하지 마 하시더군요. 네, 그럼 같이 영화 봐요. 그렇게 저희는 영화를 보기 위해 자리를 찾고 있는데 어머니가 먼저 저보고 앉으라고 하더니 갑자기 당신이 내 곁에 앉는 거예요. 남자친구도 당황했는지 자기 엄마한테 말하더군요. 엄마, 자리를 이렇게 앉으면 어떡해? 난 모르는 사람들 옆에 못 앉는 거 알잖아. 수정씨 이해 좀 해줘? 네, 편하실 대로 하세요. 그렇게 저희는 어색한 분위기에서 영화 관람을 하고 나왔는데 이젠 저녁도 같이 먹자고 하더군요. 저녁까지 같이 먹고 집에 혼자 오는데 이 연애를 계속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따라다니던 어머니가 한동안 같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끼리의 연애를 만끽하고 다녔죠. 어머님이 빠지니까 서로 더 돈독하고 서로 애정 표현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언젠간부터 또 어머님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님, 이렇게 저희랑만 지내면 아버지가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미니, 너 말 안 했니? 하시면서 뜸을 들이시더니 미니 5살 때 이혼하고 미니 외할머니 집에서 살고 있어. 순간 실수했구나 싶어서 죄송해요. 저는 별 뜻 없었어요. 알아. 이젠 나도 별 느낌 없어서 그냥 당당하게 말해. 이혼이 뭐 죄도 아니고 그건 그렇고 오늘 우리 어디 갈까? 하는 겁니다. 오늘 데이트는 또 셋이서 해야겠구나 하고 마음 먹고 마음을 비워서 그런지 그냥 아무렇지 않고 그냥 그렇더라고요. 자꾸 어머님이 끼기 시작해서 참다가 남자친구한테 말을 했어요. 나 어머니가 우리 데이트할 때 한두 번 낄 때는 괜찮았는데 자꾸 함께 하시니까 좀 불편해지려고 하네. 자기가 얘기 좀 하면 어떨까? 내가 말하면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 얘기를 듣더니 그렇잖아도 나도 너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엄마한테 말했었는데 서운해 하시더라. 지금까지 나 하나 보고 사셔서 나한테 집착이 워낙 심해. 조금씩 괜찮아지겠지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 1년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거의 어머님과 연애를 7개월 한 것 같네요. 그 정도로 많이 봤다는 겁니다. 하여간 여행이라도 가려고 계획이라도 세우려고 하면 어느새 눈치채시고 따라 나서는 일도 수도 없이 많았어요. 결국은 저희 결혼하면서 신혼집에 같이 살고 싶다고 신혼집 마련하는데 돈을 보태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넓은 평수를 얻어 같이 살게 되었죠. 저와 남편은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어머님이 살림을 다 도맡아서 해주셨는데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연애할 때 가끔 보았던 아들 사랑이 같이 살면서 보니까 정도가 너무 지나치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도 신랑 수저에 반찬을 하나하나 다 올려주시는 거예요. 연애 때는 그러지 않아서 몰랐는데 같이 생활하면서 보니까 밥을 먹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어머님 식사하세요. 미니 씨 나이가 몇인데 그걸 일일이 다 챙기세요. 미니가 등치만 크고 나이만 먹었지 속은 얼마나 여리고 애인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밥을 먹어 하는 순간 내가 마마보이랑 결혼을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치더군요. 다행히 연애할 때 그런 모습 전혀 없어서 안심은 하는데 신랑도 그걸 그대로 받아먹고 있는 거 보니까 이상하고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와 물어봤어요. 아니 자긴 어머니 식사하시게 자기가 먹지 왜 다 받아먹고 있어? 자기가 애야? 보기 안 좋아 했더니 그래? 난 워낙 생활이 되어서. 그럼 연애할 때는 어머니랑 같이 식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 행동 전혀 없었잖아. 아 그건 바뀌고 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너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조심했지. 뭐야 그럼 사기 결혼한 거야? 야 뭘 그딴 걸로 사기 결혼이래. 암튼 난 보기 싫어. 내일부터 자기가 직접 먹어. 그렇게 말하고 방에서 나와서 속옷 빨래를 해서 널려고 하는데 신랑 옷만 빨아져 있고 제 옷은 그대로더군요. 어머님 제 옷은 그대로이고 신랑 옷만 빨아져 있어요. 아 아까 베란다 청소하다 그냥 미니 건 양이 적어서 그냥 빨아서 널어놨다. 네 거는 내일 내 거랑 세탁기 돌리려고 그냥 뒀어. 어머니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요. 저는 빨래 하루 이상 두지 않았어요. 그냥 적은 빨래더라도 그냥 세탁기 돌려주세요. 요즘은 세탁기도 잘 나와서 적은 양에 맞춰서 빨면 돼요. 너 지금 내가 살림 못하고 있다고 잔소리하는 거니?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못한다고 했어요? 제가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서로에 대해 잘 모르니까 저에 대한 생활을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내가 나가서 돈을 벌고 말지 하면서 말을 흘리시는 거예요. 순간 기분이 상해서 어머니 그럼 그러세요. 어머니 연세도 많지도 않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잖아요. 누가 살림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어머님 집에서 살림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도 부담되는 돈 어머니께 드리면서 살림 맡긴 거잖아요. 제가 살림하면 그 돈 안 나가도 되는 돈이에요. 저 일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돈 드린 진짜 이유는 어머님이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계시라고 드린 거라고요. 사람 마음을 너무 몰라주네요. 네가 빨래 어쩌고 하니까 순간 화가 나서 그랬다. 그리고 어머니 저 조금 서운해요. 미니 씨 거는 빨아두시고 제 것만 남겨둔 거요.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좀 그러네요. 알았다. 이젠 그날 다 해놓으마 하셔서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며칠을 지켜보니까 아직도 신랑은 여전히 반찬을 받아먹고 있고 시어머니는 신랑 옷만 따로 손세탁을 하더군요. 기분이 이상했지만 하루아침에 고쳐질 습관이 아니겠구나 싶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또 일이 생겼어요. 저희가 퇴근 후 둘이 만나서 영화 보기로 했는데 또 어머니를 모시고 나온 거예요. 저는 이번에는 둘이만 보고 싶다고 절대 같이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식사쯤은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모든 일을 다 같이 하시려는 시어머니가 너무도 미운 거예요. 멀리서 두 사람이 보이길래 저는 바로 차를 돌려서 그냥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신랑은 저를 못 봤지만 어디냐고 묻더군요. 나 몸이 별로라 영화 다음에 보자. 그래? 그럼 나 볼일 좀 보고 갈게 하더군요.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집에서 밥 먹고 기다리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둘이서 희낙낙 하면서 들어오더군요. 저를 보자 신랑이 뭐 했어? 밥은? 난 친구들이랑 먹었어. 어머니랑 같이 들어왔네? 앞에서 만났어 하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신랑이 씻으러 들어가면서 벗어놓은 옷에서 영화 티켓 같은 것이 살짝 나와 있어서 보니까 2장이 있더군요. 그것을 보는데 너무 실망이 되고 거짓말한 것을 속아줘야 하나 고민하다가 이번은 속아주기로 마음먹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날 이후로 신랑도 시어머니도 꼴도 보기 싫어서 아침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어요. 며칠을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신랑이 제 눈치를 보고 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저도 이참에 신랑이랑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세상에 시어머니 저희 여행 얘기 듣고 짐을 미리 챙겨놨었던 모양입니다. 다음날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 짐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순간 당황한 저는 뭐예요? 어머니 같이 가시려고요? 해도 너무 하시네요. 아니 어제 미니가 여행 가자고 하더라고. 저는 시어머니 눈치가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다 계획을 했더라고요. 저와 어머니를 따로따로 챙겨드리기 힘드니까 그냥 한 번에 날 잡아서 풀어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기 그럼 연애할 때도 계속 어머니 모시고 나온 거 자기 계획이었어? 아니 내가 그런 적도 있고 엄마가 그런 적도 있고. 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어쩐지 몰라도 나는 그래. 진짜 답 없다. 나 결혼하기 전부터 셋이서 연애하는 기분이어서 싫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더 그래. 결혼을 셋이서 하는 것 같아. 침대에 누워 자다가도 깜짝 놀래 옆에 어머니 있는 것 같아서. 그만큼 어머님이 우리 생활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야. 내가 미쳐가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아들 하나니까 애착이 심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처음엔 이해해보려고 했었는데 이젠 아니야. 이건 집착 정도가 아니라 병인 것 같아. 말이 심했는지 신랑이 화를 심하게 내더군요. 결국 저희끼리 싸움이 났어요. 솔직히 연애 때부터 결혼까지 사사건건 시어머니와 함께해서 결혼생활 더럽게 하기 싫었는데 남편까지 같은 과라는 거 알고 나니 살고 싶지 않아서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날려줬어요. 나니까 이 정도로 살았던 거지 다른 여자 같았으면 이렇게 못 살았어. 내가 내 입으로 그동안 산 거 얘기하면 혈압 올라서 말하고 싶지도 않다. 너랑은 끝까지 못 가겠다. 나중에도 결혼은 하지 말고 그냥 엄마랑 살아라. 그게 답인 것 같다. 했더니 시어머니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하니? 싫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이혼이 장난이야? 제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이세요? 저도 지금 겁나게 짜증나고 혼란스럽고 화가 나요. 이딴 결혼을 해서 이혼녀가 되는 것 때문에 기분 더럽다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리 일찍 결혼하셔서 이혼 왔다고 해도 그렇지 너무 아들한테 집착하시는 거 아니세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이 사람 평생 혼자 살아야 해요. 이 사람은 어머님 아들이지 남편이 아니라고요. 제발 이제 다 큰 아들 애취급 그만하세요. 저는 이제 둘 다 감당하기 힘드네요. 하고 그렇게 말하고 나가려는데 신랑놈이 저를 강제로 잡더군요. 순간 저에게 그런 힘이 있나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나온 힘으로 신랑을 밀치고 나와버렸어요. 바로 친정으로 가서 자초지종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애 낳고 살면 더 힘들다고 두 말 없이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연애 기간보다 짧은 결혼 생활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이혼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잠도 푹 자고 모든 생활이 안정이 되니까 몸도 좋아지더군요. 저는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고 제 삶에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신랑놈 쪽 얘기 듣기도 싫어서 그쪽 아는 지인도 연락 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